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금요일 고수 서바이벌의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거래 가뭄은 계속됐습니다. 뚜렷한 수급 주체는 떠오르지 않았고요. 또 외국인들이 장중에 1,000억 원 이상 매물을 쏟아내면서 코스피 지수는 이 거래일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571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코스피 지수는 1,560에서 90포인트 선에 갇힌 박스권 내 조정 장세를 역시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은 비도 내리고 증시도 내리고 해서 영 기분이 많이 좋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고수 서바이벌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상담도 받아보시고 힘도 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그 전문가를 소개해 드립니다. 바닥권 급등주 발굴의 대가시죠. 반딧불이님 먼저 영상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반딧불이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아쉬운 금요일입니다, 반딧불이님. 왜 아쉽다 그러시죠? 마지막이시잖아요, 오늘. 네,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오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고수 서바이벌은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고요. 1599-777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저에게 문자나 전화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실시간 종목 상담란에 종목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참여해주시는 선착순 300분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무료 이용권 받아가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고수의 이슈를 시작할게요. 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반딧불이님. 네. 네, 오늘장 분석을 먼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좀 답답했죠? 네. 예. 장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오늘 스트레스를 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네. 근데 뭐 저희들 같은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좀 힘내는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뭐 오늘 장 당일장은 사실 좀 지루하고 요번 주 한 주 내내 제가 이 서울경제TV 출연하는 이 기간 동안 뭐 하루도 제대로 이렇게 증시가 움직인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주 내내 좀 힘든 장세였었는데 다음 주에는 좀 뭐 지금 요번 주보다는 좀 많이 좋아질 겁니다. 요번 주는 이제 옵션 만기도 끼고 해서 특히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게 이렇게 진행됐던 그런 장세였었고 특히 개인들의 선물 이 위력이 상당히 좀 크게 확대됐던 그런 한 주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오늘 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한 700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 기관이 381억을 매수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한 730억 원 정도 이렇게 유입된 것을 감안하면 기관도 사실은 한 300억대 300억 원 정도 실제 좀 순매도를 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개인만 실제 매수한, 그리고 또 프로그램만 매수한, 뭐 이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 외국인들이 오늘 3거래일째 매도를 하면서 수급을 좀 압박했고, 그러니까 옵션 만기 이후에 오히려 이제 좀 프로그램의 어떤 영향은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가 3일째 나오면서 수급을 압박해서 시장이 상당히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런 장세로 이렇게 진행이 됐죠. 최근에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좀 특징적인 것을 말씀하시라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의 선물 위력이 최근에 이렇게 뭐 보도를 보면 슈퍼맥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슈퍼맥이들의 위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 차트의 위에 그림, 지금 모니터를 보시면은 이 위에 흐름이 개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매 동향입니다. 개인들이 선물을 매수해서 위로 강하게 이렇게 당겨줄 경우에 오히려 선물 지수는 가파르게 급등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장 중반 이후에 또 다시 선물을 매도치면서 지수를 위로 끌어내리고 그 이후에 오후장에는 이제 오히려 지수를 동시효과 마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역시 이 개인들이 선물을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막판에 동시효과 때 종합지수가 오히려 위로 올려찍고 마감이 됐죠.
1,571포인트로 마감되게 한 역시 또 1등 공신이 개인들인데 최근에 느껴지는 흐름이 개인들의 어떤 영향력이 너무 커졌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어지러운 장세가 장중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어지럼증을 느낄 정도로 너무 급등나가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게 최근 장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고 근데 이게 제가 가만히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왜 최근에 와서 특별히 개인 선물 세력들의 이렇게 활동이 빈번해지고 왕성해졌나 생각을 해볼 때 다음 주 16일부터 이제 선물 시장이 야간 개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장 마감 이후에 밤에 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이 그 야간 개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야간 개장을 앞두고 그 투기적인 세력들이 특히 개인성 투기 세력들이 많이 좀 이 선물 시장 쪽에 들어와서 지금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코스피 차트를 좀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서 오늘 종가가 1571.95포인트로 이렇게 마감이 됐죠. 종가상 11이평을 회복해주면서 종가가 마감됐는데 오늘 이틀째 크게 음봉을 맞으면서 흔들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중요한 추세 중심선이 1571포인트에 있어요. 1571포인트가 지지가 돼서 다음 주에는 반등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개인들의 위력이 커졌다. 그만큼 거래량이 급감한 것도 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은 그렇다 치고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또 팔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1,000억 원 이상 팔면서도 지수 하방 압력을 가한 것 같은데요. 예, 좀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오늘 많은 언론들이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를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이제 미국 증시는 하락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락한 이유를 무슨 소비 지표가 좀 좋지 않다 이런 어떤 기사들을 쓴 것을 읽어봤는데 사실 내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 부분보다도 사실 어제 발표됐던 이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아주 수십 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오히려 월마트의 실적도 3.2% 증가세로 나오면서 양호하게 발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이유는 사실은 역시 달러 가치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달러 가치가 좀 강하게 반등을 해주었던 것이 이 유가를 하락하게 만들었고 유가가 어제 한 3% 정도 급락을 했죠. 그리고 이 상품 가격들이 좀 원재재 관련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서 밀렸는데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역시 이 부분과 맞물려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끔씩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지금 달러 가치가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이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계속된 가운데 이제 원재재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유가라든지 또 이 이머징 국가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는 큰 규모는 아니에요. 오늘도 한 1,110억 원대 매물을 이제 내놨는데 이 외국인의 매도는 결국은 단기성 자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오히려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일테면 이런 단기성 투기 자금의 이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큰 추세를 보면은 30조 원 가까운 올해 들어와서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의 물량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근데 이제 단기성 매물이 나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우리 증시의 수급이 좀 무너지면서 계속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이러한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는 오늘 같은 경우 볼 때는요, 이 달러 가치, 이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요, 달러 가치가 어제 좀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20일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달러 가치가 이 시간 현재 한 0.2%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밤은 미증시가, 달러 가치가 좀 다소 하락을 하게 되고, 어제 급락했던 유가가 다소 좀 상승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빅스 차트, 즉, 이 공포지수 차트가 50일선의 저항을 받는 그런 자리까지 와 있는 가운데 소폭 좀 하락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미증시는 좀 소폭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다음 주에는 오히려 달러 가치가 약간 좀 조정을 받게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도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거래량이 늘려면 지수가 다시 박스권을 탈피해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언제쯤 위쪽으로 방향을 잡게 될 수 있을지 이런 점들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근데 종합지수가 지금 중요한 변곡점까지 빠져줬는데 장기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고 오늘 모 증권사 리서치 센터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이제 리서치 센터장인데 버블을 뺀 국내 증시의 적정 지수가 1540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이 센터장인데 김모 센터장이죠. 그분 글을 뭐 제목만 잠깐 봤는데 이제 그분이 버블까지 계산하면은 우리 증시는 1850까지 간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버블까지 계산하면 그 이상 갈 거로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버블을 빼서 1540 정도는 부담 없는 지수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사실 좀 동감하는 그런 편이고, 오늘 장중에 1560일까지 빠졌었거든요. 60일까지 빠졌다가 종가가 71로 마감이 됐는데 1571로 마감됐는데 긴 논리로 본다면 여전히 바닥권이에요. 정확한 바닥을 잡는 것은 사실 뭐 귀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의 정확한 바닥이라든지 지수의 정확한 바닥을 잡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교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바닥권이라면 실적 대비 저평가되고 앞으로 지수가 전고점을 다시 돌파해 나가면서 장기 3파동이 이제 조만간에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장기 3파동에 주도를 해나가면서 움직일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폭 좀 물려서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리고 사실 밀려서 조정을 보인다면 대표 주도주들의 경우는 사도 됩니다. 근데 그런 논리로 볼 때 조만간의 시장은 돌아설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차트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현대차의 흐름 같은 걸 이렇게 보더라도 추가적으로 크게 빠질 자리는 없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요 삼성전자 차트 화면을 잠깐 좀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 0.83%가 하락을 하면서 71만 4천 원을 기록을 하고 오늘 종가가 마감됐는데, 물론 이평선을 본다면 아직 21선이 중기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21이동 평균선을 회복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 바닥권 변동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영역에 있는데, 종합지수도 이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를 통해서도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삼성전자가 21이동 평균선을 돌파해 나가면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종합지수도 1600포인트 초반에 있는 21이동 평균선을 돌파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표성 종목군들의 경우는 사실 조정 시 매수가 맞는 전략입니다. 예, 그런 관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장기 투자자들이라면 이렇게 뭐 크게 우려되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좀 지루하고 좀 견뎌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원래 바닥권에서는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쉽게 돈 안 매겨줍니다. 흔들어대면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좀 인내해 나가면서 오히려 주도주들은 빠질 때 물량 모아나가는 이런 전략을 차라리 권해드리고 싶어요. 힘 좀 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량한 종목들, 낙폭이 과했다 싶었던 종목들 지금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라는 말씀들을 해주시면서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종목들을 추천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런 우량한 종목들 좀 묶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글쎄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주식은 LG전자 정도를 우선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LG전자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G전자는 오늘 10만 1,500원으로 마감이 됐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오늘 많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 전저점을 하회하면서 사실 오늘 3.79%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은 매수를 오늘도 해줬습니다. 근데 기관이 파는 이유가 LG전자의 이 휴대폰 사업이 북미 지역에서 좀 점유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이런 우려감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1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가운데 오히려 기관들의 매물이 많이 나온 이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2분기에는요,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 이 모델이 나오면서 점유율이 안정될 것이라 이런 기대감이 살아있고, 그 이외에 이 LED라든지 이 BLU TV가 매출 호조세를 그려나가면서 오히려 점유율이 좀 크게 상승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도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0만 원 이 초반 정도까지 가격이 빠진 이런 가격대는 바닥권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 대비 보더라도 이런 10만 원 초반이면은 좀 저평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매출이 한 30조 9천억대가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영업이익도 1조 9,500억 정도가 전망이 되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1조 1,300억 정도가 예상되면서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7.9배 정도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정도면은 현재 시장의 평균 퍼가 10배 좀 넘는 그런 수준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이 LG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주봉 차트까지 한번 좀 보게 되면은요, 일시적으로 이 주봉 움직임이 60주 이동 평균선을 살짝 하회하는 이런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60주 이동 평균선 살짝 하회하고 있지만 실제 이 10만 원 가격대는 상당히 강력한 어떤 그 이 매물 밀집층의 지지선 작용을 해줄 수 있는 가격대라고 우선 그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60주 이동 평균선 부근의 지지, 다음 주에는 60주 이동 평균선을 양봉으로 회복해 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요 위치에서 급락 이후에 단기적으로 30% 이상 빠졌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해가지고 뭐 한 1개월 정도 보유해 나간다면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20주 이동 평균선 부근, 요 부근이 대략 그 한 12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이런 정도까지는 한 1개월 코스 정도의 목표를 두고 12만 5천 원 정도의 목표까지 좀 공략해 나가는 이런 전략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대략 한 9,500원, 아니 9만 5천 원 정도 손절가를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무난한 대응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으로 LG전자라는 종목까지 들어봤는데요. 저평가된 종목이니까 관심 갖고 또 포트폴리오에 구성해보는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앞으로 고수의 이슈를 시작하기 전에요. 고수는 해결사를 시작하기 전에서 다음 주 증시를 놓고 또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주 국내 증시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좀 하락을 할까요? 그에 따른 전략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미국 증시가 상승한다면 다음 주 우리 장이 좀 오르면서 출발을 하겠죠. 오늘 다행스럽게 장중에 1561포인트를 찍고 종가가 이제 1571로 마감을 시켜놨는데, 사실 1570일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11이평선이 있고 또 요 화면을 좀 보시면은 요 핵심 추세도 하락 추세도 중단선의 지지가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가 나오지 않고 만약에 깨져버렸으면은 추가적으로 하락 쪽으로 좀 더 흐트러지면서 이를테면 뭐 이렇게 뭐 이중 바닥을 치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직전 고점 저점 부근인 1540포인트 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쌍바닥 모습을 그린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오늘 종가가 1571로 마감되면서 이 핵심 추세도 중단선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21선 저항받고 핵심 추세도 11이평 근처에서 지지가 되면서 재차 다음 주에 반등과 함께 다시 한번 21이평 돌파 시도를 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좀 많이 높아진 채, 그런 모습을 한 채 마감이 되어서 다음 주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한 주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주봉에서 보더라도 요 위치가 20주평은 살짝 하회한 그림이 됐습니다만은 밑에 이 1555포인트 부근에 이 120주 이평이 지지를 해주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다음 주에는 이중바닥 내지는 쌍바닥 형태의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주는 대단히 좀 중요한 어떤 이 기회의 어떤 그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매우 힘들고 지루하게 이렇게 좀 힘든 이런 지금 구간을 견뎌나가시는 분이라 좀 더 좀 인내하시면서 다음 주를 좀 기대하시면 상황은 조금 더 반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더 힘들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다음 주도 매수 권역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바닥권에 있어요. 여기서 10포인트가 빠지든 20포인트가 빠지든 사실 뭐 우량주 관점으로 본다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개별주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핵심 주도주 같은 경우는 뭐 빠져봐야 1, 2% 범위 내에서 움직임을 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차이는 없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여러분의 종목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해결사 센 경제매거진과 함께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재테크를 말한다.
주간 경제 이슈를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와 업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주는 더센 뉴스. 재테크의 시작은 생활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생활 속 재테크 현장, 재테크 플러스. 경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재테크 강의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금융, 부동산, 보험 등 투자 상품의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각계각층 명사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체험해보는 퍼스트 클래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센 경제 매거진에서 재테크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중의 의리.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위트로 홍현중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유쾌한 지적 담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중의 위디.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고수는 해결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전화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아니, 경남 마산입니다. 경남 마산이요. 예, 예. 네, 그쪽에도 오늘 비가 내렸나요? 예, 예. 조금 네, 많이 추워졌을 것 같은데 특히 주말에 더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어떤 종목을 저희가 풀어드릴까요? 저 반딧불님이 예. 네. 수요일 날 그 풍산을 관심 종목을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네, 말씀을 그래서 해주셨었죠. 네. 예, 그거 듣고 그 뭐 저 훌륭하신 분이 그래 하시길래 제가 차트도 안 보고 15%만 들어갔는데 오늘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궁금해서 저는 단기로 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맥맥하게. 왜 단기로 가셔야 되는데요? 아니, 네. 이유는 조금 그 12월 말까지 가지고 가도 되는데 예. 네. 그 정도만 보고 예. 조금 답을 좀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풍산이요. 반딧불이님께서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을 종목이라고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12월 말까지 어떻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저희가 여쭤볼 테니까요. 예. 네, 잘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 잠깐을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또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수 빠진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저 같으면 기회다 하고 몇 주 더 살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그러겠습니다. 네. 좀 더 살고 싶어요. 만약 제가 이걸 산다면 오늘 빠졌을 때 좀 샀을 건데 오늘 종가는 그래도 막판에 그 동시효과 때 좀 보합으로 땡겨 올려서 23,700원 보합으로 마감됐는데 24,000원에 사셨다 그랬죠? 4,000원에 사셨는데 3,700원 왔는데 300원 빠졌네요. 그래서 저 같으면 걱정이 전혀 안 되는데 전화 주셔가지고 걱정이 되신 모양인데 12월 달에 12월 달에 그 돈 쓰실 일이 있으면은 11월 안으로 그냥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1월 달 중으로 욕심 크게 부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싶으시면 이번 11월 달에 한 25,000원대 정도 반등 나오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정리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런 정도 25,000원 이상인데 기술적인 논리로 보게 되면은 한 25,000원 이상 정도 5,500원 정도 이렇게 갈 거로 보고 있는데 단기 논리로 본다면 네. 그런 정도 올라가셔서 정리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 근처에서 매수하셔서
좀 중장기를 끌고 나가면 사실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실제 지난번에 수요일 날인가 나와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도 올해 순이익이 1,470억대가 전망이 되고 있고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5,200원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당 순이익이 5,200원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주가가 23,700원이면 굉장히 싼 겁니다. 현재 시장의 평균 퍼가 10배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 주당 순이익 곱하기 시장의 평균 퍼 10배 정도 해주면 그게 적정 가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게 EPS가 5,260원인데 곱하기 10배 해주면 52,600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6개월 이상 한 1년 정도 장기 목표를 두고 보유를 해나간다면 적정 가격이 52,0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가치주 계열의 종목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 달러 가치가 계속 약세를 보여주면서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계속 왕성하게 진행 중에 이제 진행될 걸로 보고 있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 전기동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자산 가치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고 특히 가전이라든지 반도체 이 회사가 반도체 이 리드 프레임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전이나 반도체 이런 전방 산업의 가동률이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계속 장기적으로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흑진주 같은 이런 저평가 가치 종목인데 300원 빠졌다고 전화하셔가지고 고민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길게 하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차피 11월 중에 25,000원 이상 올라가면 조금이라도 수익 내시고 정리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중장기 방송을 보시면서 중장기 관점으로 매수하신 분이 계신다면 내년까지 좀 홀딩을 해나가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풍사는 가치주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매수를 하셨다면 조금은 길게 관점을 두시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샵 5188번으로 들어온 문자 중에서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인데요. 1,13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다고요. 오늘 995원으로 종가를 찍었는데 유진투자증권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진투자증권이 어차피 증권주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최근에 무슨 M&A 관련한 이런 설이 돌면서 좀 주가가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다시 시장이 급락하면서 많이 빠졌죠. 푹 빠져가지고 오늘 1% 하락을 했네요. 995원으로 마감됐는데 어차피 증권주는 어느 한 종목이 한 종목 어떤 개별 종목 개념으로 보시지 마시고 증권 업종 전체를 한데 묶어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종목이 최근에는 좀 많이 빠져서 1,000원 밑으로 살짝 내려간 그림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지금 시장이 어차피 바닥권입니다. 종합지수가 바닥권이고 증권업종 지수도 지금 바닥을 치고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이런 지금 영역에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지금 사실 매수가는 조금 위에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이 1,130원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 가격 위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걸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은 매도보다는 좀 반등을 기다리는 전략이 오히려 지금 시점은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좀 힘이 드시더라도 지금 여기 위치는 기술적으로 보면 쌍바닥의 저점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 치고 21선 반등 저항받고 내려왔지만 오늘 지수가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수가 안 움직이니까 역시 빠졌는데 향후에는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혹은 또 그 이상의 뭐 60일 이평 이런 그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매물 저항이 많이 있는 가격대는 요 1,100원대 이상의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유를 해 나갈 때 뭐 한 몇 주 동안 홀딩에 나가면 1,100원 이상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지만 1,100원 이상의 요 매물 저항을 뚫으려면은 다소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프로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30% 정도 가지고 있다면 네. 1,100원대 이상 올라가면 한 절반 정도 물량을 좀 줄이셨다가 뭐 다른 종목을 좀 갈아타시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1,100원 이상이 매물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매수 근처 번전 가격 되는가 싶으면 다시 또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번전 가격 되면은 좀 비중을 축소하셨다가 한 1,050원 정도 다시 매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군들 쪽으로 좀 갈아타는 것은 어떨까. 같은 증권주 가운데서도 최근에 증권주 움직임이 비교적 좀
빨리 움직이는 것들이 동양정금증권이라든지 혹은 대우증권 이런 쪽이 조금 몸놀림이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이거 액면가 5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1,000원짜리 주식이라는 셈이에요. 1,100원, 1,000원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을 노려보는 방법도 괜찮아요. 선도성 증권주, 동양정금증권이나 대우증권 쪽도 좀 한번 고려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증권주들은 지수가 움직일 때 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증권주들을 매수할 때는 일단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지수가 하루아침에 급하게 급등하진 않을 테니까. 예, 네. 그래서 증권주가 이번 증권업종의 그 업종 지수를 좀 훑어보다 보니까요. 네. 증권업종 지수는 이번 달이 그 저점이 나오는 달이고 양봉이 나오는 달입니다. 양봉이 나오는 달이라 가지고 증권주들은 이번 달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주 일봉인데 월봉으로 좀 돌려서 보게 되면은요. 예, 이게 증권업종의 월봉인데 3개월 연속 음봉이 나온 이후에 이번 달에 현재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11월 하순으로 가면서는 이 양봉의 길이가 좀 더 커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업종은 지금 보유해 나가는 자리고 되도록이면 증권주를 매수를 하더라도 선도 증권주인 동양정금이라든지 대우증권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관심을 두시면 상대적으로 좀 나은 수익률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금호전기입니다. 59,000원에 50%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루미마이크로를 자회사로 갖고 있는 금호전기, 향후 증시 방향은 어떨까요? 이분은 좀 손해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59,000원이면 상당히 고가에 지금 매수하신 건데 네. 기업 내용은 사실 금호전기도 전혀 손색이 없는 회사죠. CCFL이라고 그 냉응급 형광램프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업체면서 BLU까지 이제 전문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LED 사업 쪽 루미마이크로를 인수하면서 LED 사업까지 진출을 했죠. 근데 회사는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단기 순이익도 한 511억 원 정도, 작년에 한 100억 정도 기록했는데 올해 한 5배 정도 증가가 될 것 같아요. 상당히 크게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종목군이면서 예상 실적은 한 6.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장의 평균표 10배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한 40% 정도는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실제 최근의 하락은 기관의 매도세 때문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기관의 매도세. 근데 이제 지금 파동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5개의 파동을 그려오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121선까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장중에 이 종목의 흐름을 보니까 프로그램 물량이 좀 이렇게 조금씩 나오면서 121선을 이제 하회시키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 나갔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의 실적이라든가 또 기술적인 논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121선을 강한 음봉으로 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남아 있긴 합니다. 네.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나가더라도 일단 한 45,000원 정도 지지선을 보면서 이 부분이 50%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좀 문제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좀 문제라서 가지고 계신 물량 가운데 45,000원을 만약에 깨면 50% 가운데 절반을 매도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랬다가 만약에 45,000원을 깨면 추가적으로 밀린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고 절반을 매도했다가 그 다음에 추가 하락 시 저점에서 다시 좀 물량을 채워놓으면은 지금 매수 평균 단가가 59,000원이라고 하셨는데 매수 평균 단가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적어도 한 1-2,000원이라도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45,000원 지지선을 보시면서 여기가 안 깨지고 반등이 나온다면 좀 더 반등을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어차피 바닥권에서 지금 바닥 다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이 금호전기 같은 경우도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군이면서 최근에 기관의 매도가 많이 나오고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7만 원 초반에서 이거 보면 30% 이상이 빠졌죠 지금. 그래서 이 기술적인 논리로 본다면 반등권에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이런 지금 상태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선 하나를 45,000원으로 설정해 놓고 이 자리가 안 깨지면 좀 더 반등을 기다려보는 전략을 구사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반등이 만약에 안 깨지면서 반등이 나오면은 종합지수의 흐름과 같이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반등 흐름을 보여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9,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한 1개월 코스, 시장이 1개월 정도 기간을 두게 되면은, 적어도 지금 1570포인트대에서 좀 한참 많이 올라가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그리 되면은 이, 금호전기의 주가도
저점 대비 많이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한 59,000원 정도 가격대가 매물 저항이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50% 가지고 있는 물량 가운데 약간 좀 비중을 줄이셔서 좀 포트폴리오를 한 3종목 정도면 30%씩 들어가면 3종목 정도 되거든요. 30%를 놔두시고 20%는 다른 종목군으로 좀 원활하게 포트를 구성하셔서 좀 여유 있는 그런 대응을 해나가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는 금호전기 한 45,000원 선을 깨면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에 신규로 매수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45,000원 선을 깬다면 그때 매수에 들어가도 좋을 만한 종목일까요? 45,000원 이하면은 네.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그래요. 이 종목은 5만 원 밑에 가격이면은 가치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가격대예요. 근데 빠지고 있는 이유는 기관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수급이 안 좋으니까 빠진 거지. 이 회사의 뭐 기업이 나빠서 혹은 뭐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진 건 아닐 거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서희건설인데요. 2,6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다고요. 향후 전망을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4대강 관련 테마주로 급부상하면서 주가가 크게 또 변동이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예. 네. 근데 사실 그 서희건설은 이 중형 건설자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이 주택공사의 그 물량을 이제 공사하는 이제 그런 그 회사면서 또 포스코와 관련된 어떤 그런 사업들을 또 많이 해나가고 있고 네. 최근에는 뭐 병원이라든지 학교 또 교회 이런 어떤 그 특화 사업 부분에 어떤 그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실적도 괜찮습니다. 올해 9,500억대의 매출과 530억 원대 영업이익, 그 다음에 330억 원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되고 있는데, 퍼 기준으로 보면 현재 5.4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역시 이 회사 역시 약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PBR도 0.8배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럼 이 종목이 빠지느냐? 네. 이분께서 2,6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지금 오늘 2,100원이니까 대략 차트를 보게 되면 이런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왜 빠지느냐? 사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저점 대비 많이 올라서 빠지는 겁니다. 2008년 10월 달에 680원까지 빠졌던 주식이 거의 뭐 3,400원 근처까지 올라갔으니까 4배 이상 올라갔죠. 다른 이유 없어요. 4배 이상 올라가고 파동도 5파 상승이 이미 나왔던 종목군이라고 봐야 되겠죠. 1, 2, 3, 4, 5파 반등 나오고 지금 어떤 모양이에요? 쌍바닥 모양이죠. 아니, 쌍봉 모양을 그린 다음에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 지금 2,100원대는 사실 좀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만들어진 캔들 모양을 보게 되면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모습이고 그동안에 기관의 매도 때문에 이 종목이 빠졌던 건데 이제 2,000원 요 초반 가격대에서는 어떤 자율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지지선을 대략 한 2,000원 정도 잡아놓고 2,000원 선 정도만 깨지지 않으면 역시 좀 더 반등을 기다리는 이런 전략이 좋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한 종목에 50%를 투자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까 금호전기 상담해 드릴 때처럼 한 2,500원 근처까지 반등을 한 1개월 정도 기간만 둔다면 2,500원 매수가를 회복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요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물량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좀 갈아타시는 방법도 좀 고려를 해보시라 이런 말씀드린데 왜냐하면 이게 쌍봉을 치고 올라가더라도 대략 한 2,500원에서 2,600원 정도 올라가면 또 다시 매물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가격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셨다가 야 이제 번전 찾았네 하고 있다 하다 보면 다시 또 되밀려 가지고 다시 손실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계셔서 번전 근처 오면 다시 절반 정도 매도하셔서 다른 거 들어가시든가 뭐 다시 반등 나왔다가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가격대가 쌍봉의 가격으로서 대단히 좀 부담스럽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좀 길게 대응하지는 마시고 다소 좀 그 리스크 관리도 함께 해나가면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샵 5588번으로 들어온 문자 중에 한 종목을 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황금 ST인데요. 8,500원에 20% 정도를 매수를 하셨다고요. 이 종목은 이름이 좀 예쁜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 아닙니까? 전에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종목 이름을 보고 들어가지 마라. 어때요? 종목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종목 이름이 너무 좋은 거는 좀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사실 이 황금 ST는 회사는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 냉연과 열연 이게 전문 업체고 최근에는 이제 국제 니켈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해 나가면서 스테인리스 가격도 빠르게 인상되어서 향후 동사는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제 이 종목도 근데 실적이 좋고 근데 왜 빠지느냐? 아까 서희건설 말씀드릴 때처럼 사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빠지는 거죠. 2008년 11월 달에 2,815원이었던 것이 가격대가 이 가격대가 얼마냐? 12,400원대까지 올라와서 그러니까 거의 5배 가까운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저점 대비 사실 주가가 이미 실적이 주가에 이미 선반영된 이후에 지금은 조정 중에 있는 것인데 뭐 추가 하락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상 순이익이 한 136억 정도 돼요. 그런 거 보면 이 종목 역시 예상 실적 대비 퍼가 한 5.8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8배 정도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보다는 저평가 메리트가 있고 또 가치 측면으로 보더라도 PBR이 0.7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급이 앉아서 빠진 것이지만 현재 위치는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는 좀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8,500원대 매수하셔서 약간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 대략 비중이 좀 많으세요. 예. 비중이 20%라고 20%. 네. 예. 괜찮으신가요? 네, 비중은? 20%면은 큰 무리는 없죠. 네. 그래서 일단 손절선을 7,500원 정도로 잡으시고요. 7,500원이 지지가 되면은 반등을 좀 기다리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대략 한 21 이동 평균선까지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거의 한 9,000원 부근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9,000원 정도 부근. 그래서 현재 위치는 일단 9,000원 부근까지 반등을 준다면 1차 매도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다시 노린다면 9,000원 정도 올라갔을 때 한번 매도 쳤다가 다시 한번 뭐 8,000원 부근까지 밀려 내려온다면 다시 매수도 괜찮을 겁니다. 그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 그 다음에 저항은 한 10,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정도면 이런 정도까지는 올라가 주더라도 좀 단기적으로는 짭짤한 수익이 되지 않을까 싶고 우선은 너무 길게 대응하지는 마시고요.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런 장기 이 저항선도 계속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 특이하게도 계속적으로 장기 저항대에서 이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저항을 받고 흘러내리는 이런 즉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파동도 한 뭐 1, 2개월 코스로 10,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때 역시 또 저항을 받고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은 10,000원을 그 저항선으로 놓고 돌파 못할 경우에는 이익 실현하는 방법, 당연히 10,000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보유하는 방법, 뭐 이런 어떤 약간의 좀 융통성 있는 이런 대응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금 ST까지 종목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한 종목 또 받아볼게요. 이번 종목은 서울마린입니다. 매수가가 12,700원에 이분은 50% 정도로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태양광 관련한 기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네. 태양광 관련 종목군이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이 소형 엔진 쪽도 좀 관련이 있는 그런 회사죠. 소형 선박용 엔진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네.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태양광 사업만 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신규 등록 이후에 주가 움직임은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근데 네. 제가 이 회사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1분기는 좀 적자를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분기까지는 영업이익이 한 50억 원 정도 기록을 했고 지금 주가 수준은 시가총액이 1,100억대인가 이렇게 상당히 좀 비싼 편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주가가 여기서 뭐 강하게 또 치고 나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은 좀 박스권 횡보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래서 박스 상단 가격대를 한 13,000원 정도 보시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21선, 121선 다 지지가 되고 마감이 돼가지고 다음 주에는 좀 반등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께서 12,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저항은 우선 13,000원이 저항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물량이 13,000원을 저항선으로 놓고 대응하시라. 즉 무슨 얘기냐면 13,000원이 돌파되면은 보이지만 13,000원 저항이 강하면은 일단은 현금하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돌아가시든지 네. 아니면 다시 한번 21선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하시든지 이렇게 좀 융통성이 있는 박스권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밑으로도 박스가 지금은 뭐 10,000원 위에서 형성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매하기 좋을지도 몰라요. 13,000원 가면 매도하고 좀 기다렸다가 뭐 이를테면 21선 지지된다면 거기서 매수했다 다시 또 13,000원 가면 매도하고 만약에 20선이 깨져 내려오면은
뭐 10,000원 초반까지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다가 또 13,000원 박스권 상단 가면 다시 한번 매도하고 이렇게 조금은 좀 박스권 대응을 해나가면 이 종목은 적절하지 않겠나 싶고요. 중장기 대응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딧불이와 함께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조금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저희 고수 서바이벌을 시청해주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꼭 당부하고 싶다. 사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하이리치에서 증권 방송을 실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반딧불이의 노블레스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 같은 경우 이제 모두 다 귀족이 되자 신분 상승해가지고 귀족이 되자 개념으로 노블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네. 풍산을 질문하신 분들처럼 좀 어떤 종목 하나를 매수하면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볼 때는 사실 우량주들은 매수해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예전에 우리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은 아예 HTS를 파놓고 그 호가를 보지 않고 오히려 큰 수익을 얻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이 단일 시세에 너무 연연해 나가면서 급등나가는 그런 단기 투자에 연연한다든가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우량주를 지금 매수해 놓은 상태라면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호가를 안 보고 요즘같이 어지럽게 이렇게 진행될 때는 아예 HTS를 안 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차라리 그런 방법이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저는 계속 이 하이리치 방송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그 TV 방송에 나가서도 2011년 상반기까지는 종합지수가 3,500포인트 이상 간다, 이렇게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미 그 주장은 올 초부터 계속 하고 있고요. 주도주는 IT와 자동차나 유통 같은 소비재 관련 종목군들이 주도주다, 이런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3,500포인트까지 여러분들은 주도주를 매매하셔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좀 여유를 가지시고 길게 우량주 투자하셔서 좀 돈들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오늘 참 마음이 뿌듯한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딧불이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딧불이와 함께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배우고 제 투자 습관이 어떤 점들이 잘못됐었는지 배울 수 있는 한 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닥을 친 주가는 다시 올라가기 마련일 텐데요. 지루하다 못해 답답한 이런 장 속에서 오히려 반딧불이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우량주 위주로 조금씩 분할 매수해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투자 전략들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잘생긴 초심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전국에 계신 초심 팬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랄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